이번 시간은 병합 군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K평균 군집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는데 걔하고의 차이점은 이 병합 군집은요. 현재 요게 이제 초기화된 데이터라고 했을 때 각 포인트 지점을 클러스터로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K평균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숫자만큼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평균 기준으로 해서 중심점을 잡고 계속 수정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었었는데 여기에 있는 병합 군집은 하나하나의 포인트를 클러스터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병합해 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클러스터 숫자만큼 그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알고리즘이 멈추는 그러한 형태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특정 종료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클러스터를 합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병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장 가까운 거를 병합한다 그랬을 때 이 그림을 보시면 가장 가까운 거를 이걸 다시 하나의 클러스터로 만들고요. 여기에도 두 번째 단계에도 보시면 또 가까운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병합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수를 줄여가는 거고요. 밑에 단계를 쭉 이어서 하다 보면 처음에 병합 군집을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를 3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병합해서 3개의 클러스터가 될 때까지 계속 진행하는, 즉 종료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진행하는 알고리즘을 병합 군집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병합 군집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사이언스킬 런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사이언스킬 런을 통해서 이제 병합 군집을 사용할 때 옵션을 크게 3개를 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병합 군집이라고 하는 거는 두 클러스터의 특정한 관계를 통해서 병합을 시킬 겁니다. 그랬을 때 앞에서 설명을 할 때는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끼리 우리가 이제 병합을 시켜준다라고 했는데 그 옵션을 크게 3가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워드, 그 다음에 에버러지, 그 다음에 컴플리트를 줄 수가 있고요. 우선 워드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요겁니다. 분산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증가시키는 두 클러스터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면은 어떠한 형태로 클러스터를 만들 수가 있냐면은요, 크기가 비교적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붙여서 클러스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사이에 대한 평균 거리값이 가장 짧은 두 클러스터를 합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컴플리트 같은 경우에는요, 포인트 사이에서 최대거리가 되는 애가 가장 짧은 두 클러스터를 합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언스킬 런에서 사용하는 병합 군집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있는 요 워드가 디폴트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얘에 해당하는 종료 조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처음 객체를 생성을 할 때 클러스터 개수를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클러스터 개수가 될 때까지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즉, 그 클러스터 수가 만족하게 되면은 그때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를 이제 3으로 줬을 때 이렇게 클러스터가 3개로 나눠졌을 때 병합 군집은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코드를 통해서요, 병합 군집을 생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드를 보시면은요, 병합 군집 알고리즘을 이제 구성하는 방법을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역시 이제 병합 군집 알고리즘은 사이언스킬-런 클러스터 모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자, 데이터는 이제 앞에서 사용했었던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데, 자, 이 모델을 이제 구성을 할 때는 옵션이 크게 이제 2개가 이제 들어가죠. 첫 번째는 군집을 몇 개를 만들 건지, 거기에 따른 클러스터 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병합을 하죠. 병합을 시도를 해서 그 병합 시도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목표치로 잡은 군집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모델은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봤듯이 병합을 할 때 어떠한 형식으로 병합을 할 건지는 여기 이제 링키지라고 하는 옵션을 통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로는 이제 워드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었죠? 그렇죠. 에버리지 있었고, 아니면은 자, 컴플리트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 링키지에 따라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실제로 이제 병합이 되어지는 형태가 조금씩 다른 형태를 이제 뽑아서 가져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델을, 이 X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자,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프리딕한 값을 뽑아올 건데, 자, 두 개의 함수를 합한 게
fit 언더바 predict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x값을 집어넣어주면 이걸 가지고 피팅 시키고요. 자,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군집에 속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세 군집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요거를 링키지를 딴 거로 바꿔볼까요? 에버리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에버리지 형태로 되어진 거고요. 자, 또 다른 형태는 컴플레이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특성이 여기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띠면 얘네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최적의 모델의 형태가 구성이 되어지는지를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쓰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제 병합 군집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얘처럼 해당하는 군집과 즉 군집의 개수를 몇 개를 지정을 할 건지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링키지 옵션을 주셔 가지고요. 자, 원하는 군집 형태를 뽑아내는 거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